탈모를 알아야 탈모를 고칩니다. 서진성형외과 이형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함께하는 최슬기입니다. 역시나 오늘도 서진성형외과의 성형외과 전문의 우리 이형민 대표 원장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내가 모발 이식에 관심이 많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생착률 요거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 생착률을 높이기 위한 모발 이식 후 관리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서 오늘은 좀 알아볼까 합니다. 자, 모발 이식을 했다면 이 생착률을 높이는 것도 정말로 중요하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생착률이란 무엇인가요? 네, 일단은 용어 정의부터 먼저 정확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모발 이식은 말 그대로 이식 수술 중에 하나입니다. 이식 수술에서 중요한 것은 혈관이 연결돼서 산소와 양분을 공급받는 것인데요. 이렇게 혈관이 연결된 상태를 생착되었다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다른 이식 수술의 다른 점은 이제 혈관이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기 때문에 직접 연결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낭을 이식하고 난 다음에 미세 혈관이 잘 자라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굉장히 많은 병원들이 이 생착률이 잘 된다 뭐 이런 홍보를 굉장히 맞아요. 많이 하고 있는데 자, 그럼 여기서 좋은 병원을 고르는 기준 알고 싶어요. 저도 알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피해야 될 병원 위주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깨끗한 환경에서 수술 잘 받는 것도 중요하고 사후 관리도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수술 받았으니까 뭐 그런 특별한 관리 프로그램이 없어 나 몰라라 하는 병원들은 일단 피하시는 게 좋겠고요. 또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관리 프로그램 없이 무조건 수술만 받는 병원들은 또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확실히 어떤 환경에서 받는지와 그다음에 그 사후 관리 프로그램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일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제가 세 번째 질문을 드릴게요. 왜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거는 골든 타임이야. 근데 자, 그럼 생착률을 높이는 골든 타임이라는 게 존재 하나요? 사실 처음 들어보는 말이긴 한데 사실 물론 수술 시간을 4시간, 5시간, 6시간 이렇게 정해놓고 수술할 수는 없습니다. 네. 사실. 그리고 실제로 모발 이식 수술은 굉장히 좀 오래 걸리는 수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수술 시간의 양이 사실 절대적으로 중요한 건 아닌데 수술 도중에 중요한 것은 수술 도중에 채취된 모낭이 얼마나 이식되기 전까지 손상을 받지 않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손상을 받지 않는 그쵸. 것. 네. 골든타임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를 저는 이렇게 추측해 보는 건데 사실 모낭이 채취돼서 이제 건조한 상태로 60초 이상 지나가게 되면 이제 산화 손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온 환경에서 또 수분을 유지한 채로 현미경을 세밀하게 분리를 하고 또 이식하기 직전까지 이런 환경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골든타임이라는 그렇죠. 거군요.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근데 선생님 잠깐만요. 네. 저 진짜 궁금한 게 절개가 있고 비절개 방법이 있는데 이 절개 방법에 따른 생착률도 다른지 궁금해요.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차이는 없습니다. 사실 어떤 분들은 절개가 낫다, 어떤 비절개가 낫다. 이것은 사실 생착률 문제가 아니라 이제 채취할 수 있는 그 환자분의 두피 상태라든지 이런 환경에 따른 문제이지 사실 생착률의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는 수술 방법이 다르니까 이 생착률도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다. 이런 답변을 좀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가장 중요한 생착률이 수술 전에 예상이 가능하면 너무너무 좋을 텐데요. 사실 그게 좀 어려운 문제기는 하겠지만 만약에 뭐 그게 또 가능하다면 또 그리고 만약에 예상 생착률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생착은 사실 수술 전 환자의 두피 상태, 즉 질환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중요하고요. 수술 도중에 모낭이 얼마나 손상되지 않았는지 이것도 중요하고요. 또 수술 후에 두피 관리를 어떻게 해줬는지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생착률의 결과가 나오는 거라 수술 전에 미리 예단할 수는 없을 것 같긴 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게 되고 저도 최선을 다하게 되는데 모든 상태가 좋았다면 보통 80% 이상을 보통 잘한다고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뒤에 이제 그런 부족한 부분이 신경 쓰이신다면 추가적인 모발 이식을 고려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미래를 미리 알 수 있다면 참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수술 후에 생착률이 감소하는 이유도 있을 것 같고 그러면 감소하는 이유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지 높일 수 있는지 그 두 가지 포인트가 궁금하거든요. 수술 후에 직후에는 당연히 생착이 혈관 잘 자라들어오도록 관리 프로그램 받는 게 중요하고요. 이제 그 이유가 된다면 이제 두피 염증이 생기는 환경들을
피하는 게 생착률을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술, 담배를 비롯해서 이제 잦은 파마와 염색 같은 경우는 이제 자극적인 상황이 될 수 있겠죠. 또 이제 그런 상황이 없더라도 모낭염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경과를 보고 그에 맞게 대처를 하는 것이 생착률을 높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확실히 모두가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지만 술, 담배는 안 하는 게 해롭습니다. 가장 좋다. 자, 그러면 서진만의 이 특별한 모발이식 사후 관리 프로그램 요것도 궁금한데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잠깐 언급되었지만은 수술 첫 1개월이 생착에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간격으로 저희는 혈관이 잘 자라들게 하고 염증을 지어주는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네. 이제 퇴원 후에도 생착에 좋은 환경을 유지하도록 독자적인 생약성분을 개발해서 생착 스프레이를 또 이렇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시로 뿌릴 수 있는 스프레이도 맞습니다. 있는 거네요. 네. 굉장히 좋다. 자, 그러면 이 모발에 생착률을 높이기 위한 뭐 생활 속에서의 뭐 좋은 음식 같은 거 있잖아요. 저는 또 하나 생각나는 게 미역 뭐 이런 거 좋을 것 같긴 한데 뭐가 있죠? 사실 먹어서 뭔가 도움이 될 만한 음식보다는 이제 피해야 될 음식 위주가 되지 않을까 그렇군요. 싶습니다. 물론 영양제 같은 맥주 효모나 비오틴 같은 영양제는 뭐 전체적인 모발 환경에 도움을 주는 거니까 좋겠지만요. 네. 사실 일단 피해야 될 음식, 방금 말씀드린 술, 담배는 너무 염증 수치를 그쵸. 높일 수 있기 때문에 피해야죠. 피하겠고요. 네. 1개월 안에 특히 이제 파마 염색 같은 경우도 피해야 되는 게 좋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사실 어떤 걸 특별히 제한하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이제 저도 두피 관리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막 화내는 것도 좀 자제하고 맞아요. 막 운동을 할 때도 너무 힘을 또 많이 쓰지 말라. 그런 원인 중에 하나가 여기 두피에 열이 많으면 생착률이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또 탈모에도 원인이 되기도 하고. 네. 근데 이게 제가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네. 아니 선천적으로도 열이 많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죠? 네, 특정 부위에 열이 있다는 것은 사실 염증의 한 증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발 이식한 후에 그런 열감이 느껴진다면 염증을 해결해 주는 것이 생착률에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모발 이식 전부터 이런 열감이 있었다 이러면은 또 전신 질환도 의심해 볼 수가 있는데요. 혈압이 높다거나 다른 뭐 두피에 뭐 피부 질환이 있었다면 이런 자세한 검진이 네. 필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또 어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런 상황이 아니라 탈모가 진행된 분들이 피선이 또 발달하고 또 두피가 얇아서 감각에 예민하신 분들은 또 열감으로 느낄 수 있다고 이런 연구 결과도 있기 때문에 네. 혹시 역으로 반대가 아닐까 이것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그 많은 분들이 또 신경 네. 쓰는 게 내가 그 부분을 정말 집중하다 보면은 괜시리 좀 신경이 쓰이면서 열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평소랑 똑같은데도 다른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느끼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생활 속 습관이 되게 중요하다고 네. 샴푸로 머리를 감을 때 네. 여러 가지 제품들이 많잖아요. 뭐 맞아요. 탈모 하나도 있고 뭐 머릿결이 뭐 굵어진다고 뭐 등등등등 많은데 어떤 샴푸 써야 되는지 저 이것도 궁금해요. 사실 탈모 전용 샴푸라고 해서 굉장히 시중에 판매되는 것도 많고요. 약국에도 많이 판매되고 있는데 요즘에는 또 탈모 영양제 대표적으로 비오틴하고 맥주 효모 같은 게 네. 있습니다. 이제 또 이런 거를 아예 샴푸에 성분을 함유해서 효과를 보려는 제품들도 있는데요. 사실 이런 제품들은 사실 샴푸에도 이제 그런 생약성뿐만 아니라 이제 네. 계면 활성제를 비롯한 여러 화학 성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개인 차에 따라서 두피 자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자극 증상이 있으면 오히려 생착에 더 방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너무 좋은 거를 찾는다기보다는 안 하는 걸 피하는 게 더 쉽다. 전반적으로 그게 더 이런 중요하다. 얘기고 확실히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모발 이식 후에도 관리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신 분들이 또 영상을 보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을 위한 따뜻한 한마디 좀 부탁드려요. 네, 노력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그 방향이 맞는지 혹은 과하거나 부족하지 않는지 주기적으로 두피 상태나 모발 상태를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탈모는 이런 영역이 있으면 분명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 따뜻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힘내세요. 힘내세요. 자, 이번 편에서는 저희가 생착률 그리고 이 모발 이식을 하고 난 후의 관리와 주의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편도 알찬 정보들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